굿모닝. 오늘 산에 못 갔어요. 아니 못 갔다기보다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막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막 부산으로 어디로 막 전국으로 아 달렸더니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서 오늘 하루는 그냥 쉬었습니다. 쉬고 근데 이럴 때 인제 그 뭐 미세먼지가 좀 오늘 심하니까 쉬는데도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그 트레드밀 러닝머신이죠. 예, 러닝머신에서 한 40분 정도 걷고 그리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 그저께 제가 그 뭡니까? 기부금 입학에 대한 동영상 올리고 정말 재밌는 그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와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마운 거는 우리 그 OSS TV에 오성시 TV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여러분들의 수준이 너무 높아요. 너무 좋아. 왜 다른 어떤 일반적인 그 유튜브 채널 보면은 막 댓글들이 꼭 인격이 없는 사람들이 막 쓰는 댓글 같은 그런 느낌 드는 댓글들 많죠. 막 상스럽고 막 그냥 뭐 왠지 그냥 찍 갈기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댓글. 우리 채널엔 그런 댓글이 없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게 아무리 가명으로 해도 그 댓글은 자기의 인격이잖아요. 그죠?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자고요. 예?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 가면서. 참 기분 좋은 댓글이 많아서 또 이렇게 이제 뭔가를 매일 뭔가를 함께 생각하면서 산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죠? 정말 나는 여러분과 이렇게 하루하루를 함께 한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참 행복합니다. 늘 머리가 깨어 있고 뭔가를 발전해 가는 느낌이 들고 참 좋아요. 예. 자, 오늘 그 많은 댓글 가운데 최근에 한 3 개의 댓글 정도만 우리 한번 공유를 해 볼게요. 뮤지 기타라고 하시는 구독자님께서 이런 글을 주셨는데, 캐나다에 오랫동안 살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부자들의 습성은 많은 것을 누리고 살지만 눈에 띄지 않게 산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부자가 살고 활동하는지 보려면 일부러 그런 곳을 찾아가 봐야 할 정도로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부자에 대한 질투나 과시욕 등의 질타가 별로 없는 편입니다. 한국의 부자들이 보고 배워야 할 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밌는 지적하셨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한국의 부자들도요, 제대로 된 부자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가짜 부자들, 가짜 부자들이 톡 그냥 이렇게 자기 막 부자다 과시를 하고 그러지, 진짜 뼈대 있는 부자들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그 되게 그 착각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요. 부자들은 막 모든 것을 다 명품 쓰고 부자들은 막 모든 게 다 막 팬시하고 화려하고 그럴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 주변에도 부자들 많이 있거든요. 그럼 부자들이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닌 말로 여러분이 얘기하신 대로 모든 걸 명품으로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부자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돈도 많고 부자고 그렇게 생활하는 부자들도 있고, 또 한 부류의 부류는 실제로 부자이긴 한데 굉장히 검소하게 사는 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사실은 이거는 이제 부자지만 정말 부자의 모습으로 사는 부자와 겉모습으로는 전혀 부자가 아닌 것 같이 사는 부자, 이렇게 진짜 부자이지만 두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요, 진짜 부자도 아닌데 부자 행세하고 사는 부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자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다른가 하고 제가 이렇게 나름 그냥 생각을 해 봤더니요. 일대 부자 있잖아요. 정말로 자기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부자의 모습이 겉으로 잘 안 보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돈도 많지만 정말 돈 있는 사람처럼 모든 거를 이렇게 모든 행에 막 풍족하게 쓰면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돈을 번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부자이기는 하나 자기가 돈을 번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떤 경우에요? 물려받은 사람들. 본래 있잖아요. 아빠가 부자일 때 자식이 돈을 쓰는 거고, 남편이 부자일 때 마누라가 돈을 쓰는 거죠. 본래 그래요, 세상은. 본래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부자이면서 부자처럼 쓰는 사람들은 자기가 돈을 번 부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뭐 옛날에 뭐 정주영 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 뭐 신발도 그냥 뭐 떨어질 때까지 쓰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 그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 갖고 돈을 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돈 그렇게 못 씁니다. 돈을 그렇게 못 쓰더라고요. 예. 그래서 부모가 부자여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펑펑 쓰는 부자들, 그것도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해서 그런 사람 가운데 80%는 중간에 흐지부지 돼 갖고 그 부를 못 지키고 한 20% 정도는 그래도 그 부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500억, 1000억 이상대의 부자들. 200억 정도의 부자들은요. 그건 부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런 식으로 살면은요. 그 다음 때에서 그냥 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망하고요. 적어도 1000억 이상 되는, 부모가 1000억 이상을 가진 사람들의 자식들, 그런 자식들은요 뭐 벌리지만 않고 그냥 은행에 놓고 이자만 받아 먹고 살고 그냥 그렇게 살면 부는 지키지요. 근데 절대 그게 안 돼. 그렇게 중간에 꼭 뻘짓을 하더라고요. 대부분은 뻘짓을 해. 그러니까 뭐 옆에 사람이 그 돈 냄새를 맡고 쉽게 얘기해서 뭐를 투자해보자, 뭐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유혹을 못 넘기고 사업을 하는데요. 그렇게 헝그리 정신이라든가 그런 어떤 전투력이 없기 때문에 벌리면 대부분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쪽박을 차죠. 그래서 벌리지 않고 그나마 그냥 부모가 남겨준 거를 그냥 이렇게 그냥 또박또박 쓰기만 하면 망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대부분 그렇게 안 됩니다. 그 제 얘기가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주변에서 보면은요, 부자라는, 진짜 이제 돈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서 부자이면서 부자처럼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돈 번 사람이 아닙니다. 예, 부모가 돈을 벌었던 거나 남편이 돈을 벌어서 자기가 쓰는 사람, 그런 사람 가운데 종종 그런 사람이 있고요. 진짜 자기가 번 사람은 절대 돈을 그렇게 못 씁니다. 예. 뭐 그거는 한국이나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어디나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 그거 부러워할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돈을 이렇게 펑펑 쓰는 사람들이 참 불쌍해 보이는 건 왜 그러냐면 돈을 벌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써보기는 해도 자기가 벌어보지를 못했잖아요. 벌어보지를 못해서 그 승리의 쾌감, 성취의 쾌감 이런 걸 잘 모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산 정상에 올라가 가지고 사진을 찍었다고 칩시다. 거기에 뭐 꼭대기 올라가면 무슨 뭐 이렇게 뭐 비석 같은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딱 올라가고 사진을 찍었다고 칩시다. 모두가 정상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은 거지만 어떻게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크잖아요. 어떤 사람은 헬기를 타고 와갖고 거기서 찍을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거의 뭐 꼭대기까지 뭐 거의 비슷하게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고 거기 몇 걸음 걸어가고 찍을 수도 있을 거고, 또 중턱까지는 차로 가고 거기서 조금 걸어가 가지고 사진을 찍을 수도 있을 거고, 그죠?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정말 또박또박 밑에서부터 걸어 올라가 가지고 사진을 찍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등반가라고 하는, 우리가 등산이고 등반가라고 하는 것은 올라가는 과정을 정말 즐기고 그래갖고 올라가서 내가 드디어 여기를 해냈다, 그러니까 성취감을 맛보는 사람, 예, 그런 사람을 등반가라고 이야기를 하지, 헬기 타고 올라가 가지고서 사진 찍은 사람, 그게 겉모습으로는 모른다고요. 예, 겉모습으로는 여러분 그 뭔가 이렇게 막 팬시하게 사는 사람들이 못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참 부러워 보이지만, 저는 그만큼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 참 불쌍해 보입니다. 그리고요, 실질적으로 돈만 가진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행세를 별로 못합니다. 그냥 그런 사람들은 뭐 일부 뭐 유흥가라든가 뭐 그런 데서는 행세를 할지 몰라도 사회적인 지위와 자기가 노력해서 어떤 이룬 그 뭔가가 있지 않은 사람은요, 사회적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아유 돈만 많은 사람, 아유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감히 밖으로 잘 못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들끼리는 뭐 그러고 사는지 몰라도 당당하게 자기가 내가 이룬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명함을 촥촥 내밀지 못하죠. 그러니까 부러워할 필요 없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근데 진정으로 이제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래도
자기가 뭐 물려받았든 뭐 어쨌든 간에 돈이 있어서 있는 행세를 하고 사는 사람은 그래도 봐줄 만한데,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있어 보이게끔 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그건 정말 비극이죠. 그건 정말 비극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예우를 해주고 부럽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건 저는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진짜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의 글을 소개를 해볼게요. 킹이라고 하는 구독자님,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양성이 부족합니다. 지리적으로 다른 나라, 다른 민족과의 교류가 활발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미국, 캐나다, 유럽처럼 여러 민족, 인종으로 구성된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양성에 대한 tolerance, 그러니까 인내심이 좀 부족합니다. 한국은 단일 민족으로 핏줄의 정체성이 강한 데다가 산업화 시대, 하이테크 시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유교 사상이 아직도 잠재해 있어서 열린 마음, 열린 사회로 가려면은 아직도 요원하다고 봅니다. 이 다양성의 문화인데요. 그렇죠. 서양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다양하죠.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민족도 다양하고 종교도 다양하고 이런 다양성 때문에,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는 이민국가니까 그런 다양성 때문에 어떤 하나의 정체성을 이렇게 뭐랄까 이심전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제도로, 규정으로 나라를 다스리죠. 그러니까 법치 국가가 된 거잖아요. 법이 굉장히 아주 반듯하게 서서 법과 규정에 의해서 나라를 통치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법과 규정이 있지만 사실은 법과 규정보다 더 앞서는 것이 이심저심으로 통하는 그런 정서적 어떤 그런 거죠. 근데 정서적 동질감 뭐 이런 게 있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 참 시간이 지나면은 그 생각이 바뀌는데, 시간이 지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무슨 파동인가요? 뭐 미국 그 소고기 파동 이런 거 있을 때 미국 그 쇠고기 먹으면은 뭐 전부 다 무슨 뭐 장애인이 된다 뭐 이런 거 대단했잖아요. 그래서 막 그 어린아이를 둔 엄마들이 유모차를 끌고 나와서 광화문에서 시위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미국 사람들은 맨날 그런 소고기를 먹고 있는데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우리는 전부 다 무슨 뭐 뇌가 어떻게 되고 막 한때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의견을 표출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양성이, 말로는 우리가 다양한 의견을 가져야 된다 그러지만 사실 어떤 뭔가 이렇게 생기면은요, 그 반대되는 성향의 뭔가를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우리나라에 힘듭니다. 그러지 않았나요? 우리 최근에도 그런 일 많이 겪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천안함 사태, 또 그다음 저 뭐죠, 배 무슨 배요? 그런 거 이렇게 뭐 나오면은 그거하고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면은 완전히 매장되고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세월호 그때는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막 큰일 나는, 분위기가 전부 그쪽으로 가니까. 근데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뭐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고. 그죠? 근데 이게 항상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어떤 시대에 살아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한 가지 의견이 이렇게 집중이 되면은 그쪽 의견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완전히 왕따 당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문제는 아닌 게 아니라, 근데 이게 쉽게 고쳐질까? 근데 잘 지적하셨어요. 이게 아직까지는 우리가 단일 민족, 사실은 지금은 단일 민족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외국인의 비중이 인구의 한 10% 정도는 되지 않나요? 외국에서 온 그 사람도 한국 사람이죠. 한국 사람이지. 예. 열린 마음, 열린 사회로 가려면 아직도 요원하다. 그죠? 참고해 볼 만합니다. 그 다음에 KJ 김이라고 하는 분께서 주신 글이에요. 선생님께서 너무 앞서가신 듯합니다. 그래요. 기부 입학은 미국은 학습 기회를 사는 거지만 한국은 대학 졸업장을 사는 겁니다. 미국 사회는 졸업장보다 능력이 중요하지만 한국은 아직 졸업장은 곧 능력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성공의 길이 다양하고 넓지만 한국은 대학 졸업장에 따라 등급이 나뉘어집니다. 고로 기부금 입학은 아직은 이릅니다. 이런 글을 주셨습니다. 근데 저도 상당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만 바보예요. 무슨 얘기냐면 한국은 대학 졸업장을 사는 거다. 한국의 대학 졸업장은 곧 능력이다. 그런가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많지만 옳은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대졸 신입사원을 뽑을 때 그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뽑는다. 그럼 뭐 자기 회사 망하는 거지 뭐. 그 자기 회사 망하는 거지 뭐. 왜냐하면 대학 졸업장이 실력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대학을 나오면 능력이 인정된다. 그 등식이 이제는 많이 파괴가 되고 있어요. 지금은요. 정말 서울대 나오고 그래도 졸업 못하는 거 천재예요. 그런 사람들. 지금은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자기 능력이 인정되면 얼마든지 자기 능력을 표출할 수 있는 사회가 이미 됐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됐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요 외대 포르투갈어과를 나왔지만 외대 나와서 득본 것도 없고 또 외대 나와서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대학교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득본 것도 없고 실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앞으로 대학은 누가 가야 되느냐면 졸업장을 따기 위해서 대학 가는 그 사람 멍청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아직도 많죠? 그 사람이 자기가 그냥 자기 무덤 파는 거예요. 막 산더미 같이 대학교 가기 위해서 빚내 가지고 대학을 가고 그 빚값 내라고 절절맨다.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그거 바보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자기가 그 학과를 공부하기 위해서 진정한 의미로 대학을 간 사람, 그거는 가치가 있는 일이죠. 그거는 바보가 아니죠. 그거는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근데 대학교 졸업장을 따기 위해서 아직도 대학 가는 사람들 많이 있죠? 네, 그거는요 바보예요. 저는 바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은 그런 껍데기가 중요한 사회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돈을 가졌던 뭐하든 학벌이 있건 말든 그거는요 뭐 남의 얘기니까 남이야 뭐라든 그 질투할 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진정으로 부끄러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학벌이 중요하든 못났든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난 자신 있게 얘기한다니까요. 나는요 너무너무 우리 부모님이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돈 물려주지 않아서 고맙고 좋은 머리를 물려주지 않아서 고맙고 내가 학벌이 뛰어나지 않아서 고맙고 내가 선천적으로 몸이 다 타고난 그 건강한 체력을 갖고 난 사람이 아니어서 고맙고 이렇게 부족하게 태어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부족하기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헝그리 정신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부족함을 극복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에는 힘이 있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부자로 태어나서 물려준 게 많았으면 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재용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면 여러분들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너희 아버지가 물려줬잖아 이건희잖아 아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못하잖아요.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1원도 없거든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살았다고요. 그리고 저는 내가 열심히 살고 보니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려받은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 물려받은 게 더 좋습니다. 더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시대가 바뀌었어요. 요즘은 옛날 같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저 때도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다 정말 자수성가형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답이 없어. 미래가 없고 답도 없어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 또 하나 건강도 그래요. 여러분 그건 뭐하고 똑같냐면 태어날 때부터 쟤는 건강했기 때문에 저렇게 건강하게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요 아무리 건강한 체력을 물려줘도 자기가 건강관리를 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나이 들어서 건강하지 못합니다.
제 말 틀린가요? 아무리 좋은 건강을 부모가 물려줘도 자기가 평생 건강관리를 못한 사람은, 그러니까 물론 태어날 때부터 건강한 사람이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술 마시고 맨날 과로하고 스트레스 받고 지 맘대로 산 사람이 나이 들어가지고 절대 건강 유지하기 힘듭니다. 부를 물려준 거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비록 장애를 물려받고 건강하지 못한 체력을 물려받아도 그래도 그것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면, 최선을 다해서 살면 저처럼 살 수 있습니다. 저요, 정말 체력이 부실한 사람입니다. 나는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대학교 때도 그랬고요. 20, 30, 30대, 40대 계속 그랬어요. 가다가 이렇게 주저앉는 경우 되게 많았습니다. 야, 정말 날 컨디션도 좋다? 이런 날이 1년에 한 달이 안 됩니다. 30일이 안 됩니다. 정말 몸 비리비리합니다. 근데 오히려 요즘은요, 더 이렇게 체력 관리하고 열심히 팍팍팍팍 하니까 오히려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 진짜 있잖아요. 부를 물려받은 것도 없고 건강을 물려받은 것도 없고 별로 물려받은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후천적으로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래도 이만큼은 살잖아요. 이만큼은. 그죠? 그래서 이런 정신을 저는 여러분하고 실제로 제가 몸소 보여주면서 여러분하고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절대 좌절하거나 남이 어떠니까 뭐 세상을 비판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건 루저입니다. 나는 주어진 여건에서, 내가 주어진 여건에서 우리는요, 그 학벌 중요하지 않고 뭐 부모한테 물려받은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늘 우리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한다면은요, 기쁨이 항상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고 우리 으쌰으쌰 힘내서 우리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좌절하고 주저앉을 수 없잖아요. 그죠? 으쌰 가보자고요. 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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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힘냅시다. 안녕히 계세요.